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2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지난 시간부터 소개하고 있는 창비의 2023년 봄호에서 마지막 소설인데요. 윤고은 작가의 이응, 치읓, 히읗, 초성만 돼 있는 이 세 글자로 이루어진 작품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목에 대한 이유가 왜 이 제목인지가 좀 소설의 후반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초성 있으면 자꾸 맞히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주영님한테 뭐 제일 먼저 생각났냐고 여쭤봤었는데 주영님은 생각나는 게 없었다고 정말 하셨는데 빈곤한 상상력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너무 안창호라는 이름에 꽂혀서 소설을 읽는 내내 안창호가 머릿속에서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끝에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더 기발한 이제 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저한테는 안창호로 읽히는 소설 이었고요. 그럼 그냥 편의상 안창호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안창호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네. 근데 저한테는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고은 작가님 소설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지금 이 시대의 소재들을 내세우면서 뭐 부동산 문제라던가 뭐 북한 이야기라던가 맞아요. 그 평양의 부동산 모델하우스 보러 가는 이야기 그 얘기 진짜 기억나봐요.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꼬집는 소설들을 되게 능청스럽다고 해야 되나? 유머 코드를 갖고 쓴다라는 생각을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는 막 그 성행위를 담은 어떤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들도 옛날 소설에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어떤 연인과의 사랑과 연결시켰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현실과 연결되는 소재들인 거죠.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굉장히 조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어우러지게 해서 굉장히 저는 윤고은 작가님 소설을 늘 엉뚱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 엉뚱하게 엮이는 이야기들이 재밌었어요. 게다가 이 소설은 그 엉뚱하게 실제 인물들이 엮이면서 뭔가 아이러니하게 끝나는 소설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재밌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줄거리는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우라는 직장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우는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인물이 아니고 코로나 때 회식을 6명을 팀을 짜라고 했을 때 차라리 들어가지 않는 쪽을 택하고 싶은 그러면 상품권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인데 그 상품권으로 3만 원어치 이상을 구매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3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식빵 아니면 달리기 대회 참가권 뿐이었다라고 해서 식빵이 빠르게 매진이 되었기 때문에 은우는 달리기 대회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은우는 무리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캐치한 직장 동료가 6명 그룹 뛰는 무리에 은우를 초대를 하면서 은우도 이 달리기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러닝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옛날에 사이가 안 좋았던 팀장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될 정도로 달리기에 어쨌든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주에서 펼쳐지는 하쉬 마라톤 대회라는 이게 진짜 실제 있는지 사실 검색해보지 않았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완주를 노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축으로는 미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미정은 초등학생 자녀인 순돌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이 순돌이가 수학을 못해서 사실상 막 굉장히 뛰어난 뭐 입시학원으로 가는 것도 아닌 그 입시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톨게이트 같은 학원. 앞에 이제 역할을 하는 오일러 수학이라는 학원에
또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오일러 수학의 핫쌤이라는 사람이 그 달리기 대회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리고 하필 또 하쉬 마라톤의 코스가 뭐 오일러가 얘기하는 어떤 코스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썰과 자기가 꽂히면서 마라톤은 신청하지 못했지만 이제 봉사자로 참가한 서포터로 이제 참가하는 걸 신청했는데 그때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자 미정이 센스를 발휘하여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가서 그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직접 경험을 이제 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또 핫쌤이 그거를 좋아라 하면서 순돌이를 다음에 바로 대기자로 세워줄게요 라는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정은 이 40km 지점 급수대에 서포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은우와 미정이 이 급수대에서 아주 우연한 이상한 일 때문에 만나게 돼요. 네. 어떤 뭐 인연을 맺는 것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은우가 그 급수대 앞에서 쓰러지는 거죠. 네네. 네네. 그 일 때문에 근데 사실 쓰러지는 것도 은우는 쓰러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마라톤 코스를 역주행을 하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왔다라는 이상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면서 미정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이 오일러의 그 이야기가 뭐 선을 끊지 않고 한 번에 연결하는 뭐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 소설 전체가 그 오일러의 코스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두 인물이 이렇게까지 대화할 정도의 인연은 아닌 것 같은데 만나게 되는 게 사실은 두 인물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은우는 되게 재미없는 회사원의 포지션인 거고 자리에 있고 미정은 자신의 아이를 빡센 입시의 세계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가르치는 어른으로서도 의무를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엄마이기도 한 약간 복잡한 어쩌면 내면을 갖고 있는 엄마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달리기라는 어떤 코스 위를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게다가 42.195를 목전에 두고 은우가 역주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킬로미터를 사실 더 넘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러니와 함께 이 두 가지 세계가 펼쳐지는 게 되게 이 마라톤 코스 위에 뛰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앞으로만 달리기 때문에 마주칠 수 없는데 은우가 역주행을 하게 됨에 따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그냥 아이러니하면서도 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달리기라는 세계에 대한 그 세목을 굉장히 잘 얘기해 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이 마지막에 결국 이응, 치읓, 히읗은 어떤 점을 보러 속초에 달리기 대회를 참여하러 갔는데 중간에 점을 봤다고 은우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받은 질문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답이 이응, 치읓, 히읗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함께 초성 퀴즈를 두 사람이 갑자기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의미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거죠. 질문도 모른 채 답만 받아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코스로 가는지 사실 모른 채 그냥 그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느낌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러니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미정과 은우가 뭐 다시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러니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 근데 두 세계가 조우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근데 되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저나 주영님이나 또 달리기에 조금 매력을 느끼는 경우이기도 해서 이 소설을 그냥 전반적으로 재미있으면서도 이 소설이 찌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같이 얘기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이 좀 어려웠어요. 그게 이유가 지금 줄거리 설명해 주신 걸 들으면서 좀 깨달았는데 계속 이제 그 개연성을 막 찾다가 좀 길을 잃은 거예요. 진짜 이 은우처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도 되나?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더 좀 이걸 내가 어느 지금 에피소드에 집중을 해야 되나 막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네.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걸 생각한다기보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네. 그냥 이 소설은 네. 그 장면 되게 톡톡 튀고 재밌잖아요. 네. 통통 튀고 막 유머도 있고 네. 말장난도 되게 웃기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되게 즐기면서 네. 막 이상한 대로 튀면 네. 그 이상한 대로 튀는 걸 그냥 되게 그대로 그냥 즐기면서 그냥 읽으면 되는구나. 막 의미를 막 되게 열심히 찾고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네. 너무 노력한 거 아닐까 이 생각이 저는 지금 좀 들어서요. 네. 좀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네. 제가 훨씬 더 처음부터 좀 재미를 느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달리기 네. 이야기면 일단은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처음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사실은 저는 뒤에 미정 이야기보다 은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긴 했어요. 근데 네, 이거야말로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건데 네. 달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매료가 돼 있는 지금 마음적으로는 상황이어서 네. 당연히 그런 마라톤을 한번 뛰어볼까 이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네, 저는 대회까지는 저는 정말 달리기 시작했다가 바로 멈췄다가 이제 막 다시 시작한 정도라. 근데 그 마라톤이 10km 마라톤도 생각 없으세요? 네, 지금 30분대 4km 달리면 정말 최선인 수준이라. 그게 어디? 그러면은 10km는 넘어가면 1시간 반만 힘들어요. 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을 견디는 것도 40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더 그 1시간까지 달려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달리면서 나 경주 벚꽃 마라톤 한번 나가볼까 이제 뭐 10km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주에서 심지어 하시 마라톤이 나오고 이 러너들의 막 달리면서 느끼는 것들이랑 서포터들이 이 러너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막 되게 실감나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40km대에서 마라톤 직관할 때 느끼는 감동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안 가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차오르는 형태가 아니라 갑자기 부피가 확장된 느낌에 가깝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만개하는 꽃처럼 튀어오르는 팝콘처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른다고 하는데 그 막 지친 몸을 질질 끌고 오는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환희로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 이 얼굴 진짜 한번 나도 직관을 하고 싶다, 막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40km대까지 돌파하는 러너는 많지는 않으니까 되게 뜨문뜨문 오겠죠. 다른 급수대에 비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주파를 하다가 또 한참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좀 서포터들도 쉬고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좀비가 이제 지나갔나 보다 싶으면 저기 구름대 같은 좀비들이 또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휘청거리는 사람들, 그렇지만 표정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의 공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제가 과연 통과할 것 같지는 않고 저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싶다는 막 욕망이 막 되게 몽글몽글 피어오르기도 했었고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했다고 자신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재밌었던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진짜 말씀하신 그 미정이 순돌이 때문에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막 서포터 거래까지 하면서 애를 막 집어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본 그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에 엄마들이 막 그렇게 일타 강사한테 공부시키려고 난리치고 서로 막 단톡방에서 모함하고 막 욕하고 이제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그냥 연관이 되면서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웃긴다. 그냥 읽으면서 약간 드라마 한 장면 보는 느낌? 그러니까 좋은 네. 의미에서 네. 그런 느낌과 함께 여기에 또 담임 선생님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네. 독특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현실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사람인 거죠. 애들한테 우리 삶과 꾸미기라는 네. 숙제를 내주면서 네. 내가 꿈꾸는 꼬마 빌딩 그리기라는 제목인데 네. 아이들에게 이걸 그리라고 하면서 어떤 업종을 들여놓을 것인지 네. 그리고 월세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9살 아이들한테 네. 생각해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왠지 이런 선생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막 들면서 이런 것도 되게 요즘 좀 세태를 네. 되게 잘 반영한 그런 네. 에피소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좀 소소한 요즘에 우리 진짜 이렇지라는 그런 재미를 좀 느끼면서 네. 읽었던 그런 네.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살펴보는데 재밌는 게 이게 어떤 맞는 이야기일진 모르겠는데 그 간판 이야기도 그렇고 네. 계속 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왜냐면 이 코로나 때 6명을 최대 뭐 팀을 짜라는 것부터 맞아요. 시작을 해서 간판을 경주에 가서 이 미정이 보는데 이제 총 11개의 간판인데 겹치는 업종을 지우면 6개가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모 옆에 뭐 무슨 가게 옆에 뭐 되게 뭐 인생 네컨 옆에 무슨 가게 뭐 네. 카페, 옷가게, 시범빵 뭐 이런 게 다시 뭐 반복되는 6개의 간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그 미정이 도플갱어처럼 네. 자신과 너무 똑같은 사람을 봐서 역주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은우가. 네, 은우가. 네, 네. 근데 이게 러너들이 많이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여기서 소설에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뭐 그냥 처음에는 헛거를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쵸.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제가 끼워 맞추려고 이런 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40km 급수대에 저까지 5명 있었거든요. 여자는 저 하나였고요. 성별 상관없다고 해도 선생님 닮은 분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저는 아니겠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둘이 통성명을 하는데 네. 근데 5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은우가 들어와서 6명이 되고 네. 근데 이게 자꾸 그리고 여기서 오일러의 다리가 7개의 다리를 한 번에 연결하는 그 공식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왜 그 6명만 건너면은 모두가 아는 맞아요. 사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아이러니가 좋았던 게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약간 마라톤 코스와 더불어 만나게 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 급수대 위에 올라가 있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6명에 대한 상징이나 네. 그 상가 6개 간판이나 네. 이런 게 되게 작가님이 그걸 계산한지 모르겠는데 6명만 건너면 우리는 모두가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혹시 여기에 끼워 넣으신 건가라는 생각을 지금 혼자 어떤 이론을 세워봤어요. 근데 뭐 끼워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일러의 다리도 하필 또 7개인데 사실 그 공식으로 치면은 그 다리를 한 번에 건널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것도 웃긴데 6명이 있지만 도플갱어가 진짜 있었으면 7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시 마라톤이 오일러의 공식과 닮은 그 무슨 이름도 어려운 퀘니스베르크 다리에 그러니까요. 지도와 닮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코스를 완주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은우가 한 코스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역주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코스가 진짜로 오일러 공식의 다리처럼 있다면 사람들은 한 번에 이 코스를 직진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은우만 지금 맞는 길을 걸었다라는 이상한 환상 같은 게 드는 거죠. 네네네네. 진짜 이 오일러의 공식에 따른 다리의 코스가 적용됐다면 은우만이 그 코스대로 뛰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헛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왠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뭔가 윤고은 작가님이 진짜 이렇게 썼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네. 막 그런 거 왠지 숨겨놨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게 다 6명이 만나야 되고 이 급수대에도 5명만 있었다고 하고
그냥 계속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는 계속 이 소설에 대한 아이러니에 네. 그냥 이건 너무 달리기 마라톤만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야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마라톤이라는 대회야 어떤 코스가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달리기에 빠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 인간의 한계라고 지금 많은 인간들이 도전하고 깨고 있지만 네. 그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에 모여있다라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되게 구름대처럼 네. 그 안에서 막 같이 달린다는 게 되게 광경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그쵸. 해요. 그리고 미정은 특히나 달리기에 아무 관심도 없는 그쵸. 사람이었는데 네. 그 마치 7개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요소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모든 상징이 제가 그냥 지금 억지로 만들어낸 상상하라고 해도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판이 6개가 반복된다라는 거에도 너무 많이 공감을 하기도 했고 정말 획일화된 맞아요. 사실은 인간도 이렇게 지구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6명을 건너면 아는 사람이다라는 네. 게 지금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서는 적용되는 공식 네, 같아요. 한국에선 네. 충분히. 근데 한국 인구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요. 네. 5천만. 네. 네. 진짜 5천만이 6명으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네, 것 자체가 네.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각자의 세계에 머문다고 생각하는데 손에 손잡고 이렇게 다들 같은 세계? 죄송해요. 근데 아니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 네. 6이라는 숫자가 그냥 이렇게 후루룩 넘기면서 보니까 네. 다시 보이더라고요. 윤고은 작가님의 기바람이라면은 어쩌면은 약간의 의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과 함께 재밌었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기발하긴 한 것 같아요. 막 윤성희 작가님 작품도 네. 아 이거 이렇게 연결시키냐 하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윤고은 작가님은 좀 다른 방식의 그 네. 기발함이 진짜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속초 가서 네. 뛰다가 점 봤다는 얘기도 진짜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그 코스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밥도 먹고 오는 사람 실제 있지 않아요? 마라톤 하다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러너인가 봐요. 저는 네. 이게 약간 저의 기준에서는 네. 약간 나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라는 범주에 이 점 보는 게 있는데 은우는 이제 여기서 점 보고 옹심 좀 사 먹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지하철 탔다는 사람이 더 너무했다라고 생각했어. 중간에 다른 팀원이 맞아요. 지하철 타고 간 적 있다고. 그거는 진짜 너무했어요. 그쵸? 그건 너무했는데. 점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내 다리로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어느 할머니가 공짜로 봐준 데서 점을 봤는데 그 할머니가 이응치 티에 적어주는 이 경우도 무슨 경우야 진짜. 아치형, 용처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인차해, 유치해, 이체해 이런 기발함은 정말 윤고은 소설에서 맞아요. 네. 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볼 수 있는 이 재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러너이신 네. 분들은 이 자체로 재밌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강추드립니다. 저와 런데이 친구 맺으신 분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창비 2023년 봄호에 실린 윤고은 단편소설 이응희읒 치읓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에 대해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윤고은 소설 이응희읒 치읓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하필 핫쌤일까? 핫쌤의 배역이 마음에 들었나? 미정은 자신의 역할에 지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하곤 했지만 사실 핫쌤은 그럴 범위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날 핫쌤이 내뱉은 말들은 미정에게 오래 매혹적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명확하게 풀어냈을 때 그 수식을 보는 아름다움, 놀라움. 핫쌤의 말이 미정의 마음속에서 원을 그리며 맴돌았다. 아름다움이라니 이상한 파동을 가진 말이 아닌가. 처음 보는 말도 아닌데 마치 처음 보는 말처럼 핫쌤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말했고 그저 습관적 낙서였는지는 몰라도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적은 포스트잇을 몇 장이나 만들어냈다. 그중 한 장은 미정에게 있다. 바람결에 미정의 에코백 안으로 들어왔던 꽃잎 한 장처럼.
이제 미정은 언제 그 말의 울림이 멈출 것인지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내버려둔다.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횡단보도 한복판에 멈춰서서 물을 마시는 아이나 내거리의 횡단보도 앞에 서서 어떤 불에도 건너지 않는 자신이나 크게 다를 건 없구나 생각하면서 미정은 그저 건너편을 바라본다. 이러한 멈춤, 이러한 거리두기, 미정의 삶에 좀처럼 없었던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둔다. 4번의 초록불을 그냥 흘려보내고 5번째 초록불이 켜질 때 미정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때 저기서 누군가 거꾸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머리띠로도 다 고정되지 않을 만큼 풍성한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뛰는 한 여자.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처럼 보인다. 휘청이지만 쓰러지지 않는, 그러나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다가오는 야자수. 그 야자수가 휘청휘청 하더니 하필 미정의 발치에 와서 쿵 쓰러진다.